안녕하세요. 유명한 배우들의 안 유명한 영화. 이 배우는 알지만 이 영화는 안 봤다. 나만 알고 있는 바로 그 영화. 숨겨져 있는 보석 같은 영화들을 찾고 계신다면 잘 오셨습니다. 별들의 영화를 다시 방문하러 온 별다방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입니다. 안녕하세요. 탱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위브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라입니다. 오늘은 배우 레이프 파인즈와 영화 더 디그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탱이님께서 레이프 파인즈의 프로필을 간단하게 소개해주세요. 네, 레이프 파인즈를 제가 이제 소개를 맡게 됐는데 제가 보통 자주 방송에서 언급하지만 그 배우나 영화 찾아볼 때 영어 위키에서 영어로 그 언어를 바꿔서 그걸 다시 엣지나 그 크롬에서 트랜스퍼를 돌려서 네.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레이프 파인즈 항목이 진짜 길어요. 그럴 수밖에. 그러니까 저 약간 위인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이분 활동이 진짜 많은 편이어가지고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엄청 축약하는 거라는 거 네. 굉장히 줄인 겁니다. 자, 일단 62년 12월 22일생이고요. 되게 재밌는 게 오늘 우리가 다룰 영화인 더 디그의 배경에서 태어나셨어요. 입스위치 출신이십니다. 여기서 네. 그 입스위치 맞아요. 박물관 애들이 그 네. 딴지 놓잖아요. 네, 그래서 네, 네. 푸사리 놓잖아요. 네, 그 거기 출신이세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캐스팅이 더 그렇게 된 건가 싶기도 하고 본인도 되게 진심으로 대했겠다. 자기 고향이니까. 근데 여기서 진짜 또 재밌는 부분이 사진 작가였던 마크 파인즈라는 아버지랑 작가였던 제니퍼 레시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레이프 파인즈가 이거 제작하거나 참여한 건 아닌데 여기에서 그 두 커플 있죠. 그 사람이랑 좀 겹쳐졌어요. 저는 이 두 사람 그렇죠. 저기 릴리 릴리 제임스랑 제임스랑 그러네. 그래서 그러네요. 이게 레이프 파인즈가 뭐 같이 얘기를 하면서 했던 건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우연치 않은 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게 약간 우리 시네마약 그 별다방 논란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이분도 영국 왕립 연극 아카데미 출신이십니다. 저희가 셀리 홉킨스도 그렇고 그 케이트 블란쳇도. 케이트 블란쳇은 네. 출신은 아닌데 거기에 연극을 많이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약간 이거 오스카 소 화이트처럼 게이트. 이거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연극이 우리 아니면 취급 안 한다. 약간 우리가 의도한 게 아니라는 점.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그렇고 그 상복이 없는 배우로 진짜 유명하더라고요. 네. 그런 짤들을 많이 보니까 외국 짤들을 보니까 상복이 없는 배우로 되게 유명한데 엉뚱하게도 셰익스피어 햄릿으로 토니상 경력이 있어요. 그래서 또 상복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연극을 완전 진짜 연극이네요. 네, 연극을 계속 활동하는 중간에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 배우들도 많이 그러시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진짜 작품을 많이 하는데 그 와중에 연극을 준비해서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체력이 일단 좀 뒷받침 되는 것 같다. 왜냐면 지금 62년생이신데 그럼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63세 뭐 한국 나이로 그렇게 되고 저희 사담 세탁소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데미모어랑 동갑인 것 맞아요. 같죠? 네. 웃기지 않아요? 약간 웃겨요. 전 그 네. 사실을 알고 톡방에 너무 신기해서 그렇죠. 그리고 너무 웃긴 게 둘 다 못 받았죠 이번에. 둘 다 후보였지만 둘 다 못 받았고 둘 다 우리가 속상해했고. 네. 3자 아니에요? 60일. 아니 되게 한국식으로 적용될 수 있잖아요. 파묘식으로 해서 하시네요. 네, 그렇게 데뷔를 하셨고 90년에 텔레비전 영화에서 아라비아 로렌스를 재해석한 텔레비전 영화로 데뷔를 하셨고 사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되게 유명했던 게 폭풍의 언덕에서 히스클리프 역할로 되게 유명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약간 일약 스타덤으로 올라서 되게 그 남자 주인공 그런 로맨스의 남자 주인공 대서사시의 남자 주인공들을 많이 맡으셨다고 하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수상 불운이 시작되는데 그 96년에 잉글리시 페이션트에서 나무주연상 후보에 올랐지만 샤인에 밀렸습니다. 근데 밀릴만 했죠. 밀릴만한 후보에 밀렸고 그리고 되게 또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가 콘스탄트 가드너라고 네네. 그 존 르카레 이안 펠레미랑 같이 그 추리 소설, 그러니까 첩보 소설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그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 원작자. 근데 그분 작품 중에 그 콘스탄트 가드너라는 그 외교관이랑 엠네스티 활동한 그 이제 레이첼 와이즈가 맡았고 그 작품도 저 되게 보고 싶었는데 아직 못 봤는데 되게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완전 아카데미랑 되게 어울리는 그쵸. 영화예요. 맞아. 보셨어요? 네. 그리고 약간 책도 있어서 우리 책방에 나중에 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영화에서도 주연을 맡았는데 2005년에 그 영화가 끝나고 그 영화 안에 내용이 너무 화제가 돼서 그 재단을 만들어서 뭐 학교 세우고 뭐 이런 그 사선 재단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은 없어진 것 같은데 19년까지 활동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2005년부터 시작한 네. 거니까. 그래서 뭐 이런 되게 독특한 그런 그것도 있고, 그때 이 콘스탄트 가드너로 주연 그 영국 아카데미 주연 후보에 올랐는데 이때도 실패했거든요. 네. 근데 이때 누구한테 후보가 밀렸죠? 그 카포티 그 필립 세이버만 있고 네. 브로크백 마운틴에 히스레저가 있었고 아이고. 그 위크 더 라인 이거 조니 캐시 그 전기 영화죠. 여기에 호아킨 피니스 전쟁하다. 네, 그리고 굿나잇 앤 굴러 이거 조지 클루니 감독한 거죠. 거기에 데이비드 스트래터스턴하고 했었는데 이제 카포티로 네. 필립 세이버만이 받았고 뭐라 못하겠네. 뭐 이렇더라고요. 네, 진짜 네. 복이 없네요. 그렇죠. 그리고 뒤로 이제 사실 우리한테 지금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젊은 분들이나 저희한테 제일 익숙한 건 이제 볼드모트죠. 네. 불의 잠부터 볼드모트 출연을 했고 그게 이제 쭉 이어져서 3편인가 4편을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스카이폴부터 M 역할이 바뀌었잖아요. 그 상관 네. 역할이 그때 바뀐 M 역할, 스카이폴부터 바뀐 M 역할을 맡았고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역할도 유명하죠. 네. 네네. 그리고 그 우리 시네마에게 사랑하는 그 루카 구아디나노 감독 비거 스플래시 저 이거 최근은 아니고 한 3, 4개월 전에 봤는데 여기서 개차반으로 나오거든요. 네, 네, 근데 네. 진짜 좋아요 여기서도 연기가. 네, 그래서 이렇게 활동이 있었고 가장 이제 최근 활동은 이제 콘클라베 저희가 너무 많이 얘기해서 좀 민망한 콘클라베에서 이제 그 로렌스 추기경 역할을 맡아서 후보에 또 올랐죠. 네. 하지만 수상 실패. 수상 실패. 네. 그래서 진짜 상복이 없네요. 네, 그렇죠. 되게 재미있는 그 상복이 또 없는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아카데미가. 네 아카데미 상복이 없는 약간 디카프리오 같은 느낌이죠. 네, 그 아카데미 신들러 상복. 리스트도 맞아요. 아카데미 주연상 맞아요. 올랐는데 못 맞아요. 올랐잖아요. 맞아요. 네, 그때도 근데 뭐 후보가 장난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토미니 존스가 받았을 거예요 아마 도망자로. 도망자. 그 해에. 네, 그래서 도망자는 줘야죠. 어떻게 그러면은 그럼 언제 받아 도대체? 이제 이렇게 양보하기 시작하면 내년에. 아니 그래서 네. 이번에 그 코난이 그 네. 라이프 파인즈라고 부르는 것 때문에 레이프 파인스라고 불러야 된다고 네네. 했는데 이번에도 못 받으면은 라이프라고 부르겠다고 부른다고. 했는데 네. 결국엔 그렇게 부르게 네. 됐네요. 근데 그게 무슨 그 영국 원래 발음으로 네. 랄프를 발음하면 그게 이제 네. 미국식 발음이래요. 랄프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사실 네. 그 킹 오브 파이터즈라는 게임에서도 랄프라는 캐릭터가 나오고 랄프란 말이 진짜 많잖아요. 네. 주먹은 랄프. 되게 흔한 이름인데 그게 레이프라고 이름 읽는 게 뭐 원래 영국식 발음. 그러니까 약간 우리 그 영국의 아 발음 다르게 하고 막 이런 것처럼 네.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그 코난 농담 가지고 영국 쪽에서 말이 나온다고 막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근데 사실 그게 뭐 우리가 입장에서 우리는 남의 일이니까 네. 뭐 그러든지 말든지 알프든지 레이프든지 뭐 약간 이런 느낌인데 또 영국 사람들은 또 그게 좀 자기들이 있죠. 자기들이 그쵸. 본토 언어니까 네.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 말을 한글을 다른 식으로 발음하면 우리가 싫어할 수 있는 것처럼 약간 그런 게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참 근데 본인도 약간 포기 그 영상 보셨어요? 그 약간 그 토크쇼에서 약간 본인도 포기했다고 이제 야 아무렇게나 부르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본인이 원하는 건 레이프라니까 저희는 레이프라고 부르는 걸로. 네. 어쨌든 그리고 제가 아까 앞에 언급을 잠깐 했지만 진짜 허슬러예요. 그러니까 진짜 미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 영어 위키도 뭐 하다못해 나무 위키로 봐도 93년, 94년부터 이제 주연급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한 해를 안 쉬었고요. 그러니까 한 해를 쉬면 다음 해에 5작품 쉰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개봉이 밀린 거예요. 개봉이 밀렸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년도에 찍었는데 개봉이 밀린 거고. 아 대단하시다. 그리고 와. 그 범위도 진짜 넓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그런 젊었을 때는 그런 로맨틱 코미디나 아니면 에픽물 로맨틱 코미디 네. 되게 그런 화려하고 막 장대한 그러니까 폭풍의 언덕 같은 느낌의 그런 작품도 많이 나왔고 무슨 SF 같은 데서도 많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아카데미에서 되게 귀여웠잖아요. 제가 귀엽다고 막 그랬는데 그 사람이 래프페인지 한 32인 거죠. 미키처럼. 그러니까 이건 미키.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그 더빙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제 그래서 그 월레스와 그롬이 네. 맞아요. 근데 거기서도 큰 역할도 아닌데 네. 맞아요, 막 맞아요. 나오고 막 이게 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되게 좀 대단하다. 체력이 참 높으신 것 같고 지금 앞으로 계획되는 작품들도 많아서 사실 그 최근에 그 약간 좀비 영화 팬들이 난리 났던 게 네, 28년 후가 이제 제작이 된다고 그게 사실 그 소문이 제가 알기로 한 5년 전부터 있었거든요. 아, 소문은 엄청 많았어요. 뭐 맞아요. 제작을 한다, 제작 중인데 뭐 안 밝혀지는 거다, 뭐 기자들 입을 막았다. 괴담. 맞아요, 약간 괴담 수준에서. 근데 거기서도 또 출연을 하신다고 그래서 좀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진짜 이상한 거는 그 기상천외한 헨리 슈거 이야기 지금 맞아 넷플릭스 맞아. 그 올라요. 도란트다 네, 원작. 거기서 네. 참 이상하거든요. 네. 참 이상하고 작은 역할도 많이 하시는 것 맞아 같아요. 웃긴 역할도. 네, 네. 헨 시절도 나왔고. 네. 맞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 좋은 작품들만 쏙쏙 골라서 맞아요, 하시는지. 그렇죠. 일단 제가 보기엔 각본도 보는 눈은 확실히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네. 본인이 연출도 하시잖아요. 맞아요. 네. 연출도 작게 크게 하더라고요. 많이 음. 하시진 않는데 참 여러모로 참 되게 재밌는 사람이다.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쉰들러 리스트에서 아마 제일 처음 본 것 같은데 그땐 몰랐어요. 그냥 그 사람은 그럼 어떤 배우겠지.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고 네네. 워낙 너무 되게 메소드 같은 그런 연기였고 그렇죠. 그래서 그 뭔가 배우에 대한 인상이 강하진 않았고요. 되게 너무 어렸을 때 보기도 했고 그 영화를 그 다음에 이제 해리포터죠. 근데 해리포터도 그 배우가 누군지 별로 관심이 네. 없어요. 그냥 볼드모트 역할을 누군가 계속 하고 있다. 그래서 이름은 되게 익숙하지 않았던 배우였는데 또 거긴 뭐 원래 얼굴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이름이 이제 귀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 그 배우가 그 아몬 게트고 이제 잉글리시 페이션트도 아는 영화였고 해리포터에도 나왔고 더 리더에도 나왔고 허트로커에도 나왔고 유니버스 되게 많이 나왔고. 네. 여기저기 계속 나왔다. 근데 헬 시절 나온 것도 저는 이번에 알았어요. 맞아 저도요. 헬 시절을 봤는데 그러니까 저 재밌게 봤는데. 그러니까 얼굴이 약간 자꾸 까맣게 만드는 얼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꾸 약간 까먹고 좀 그 이렇게 사람이 나왔다는 흡수되는 거를. 느낌이 좀 네. 있어요. 네. 그래서 되게 좀 신기한 배우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조금 더 아쉬운 것 같아요. 이번에 네, 상을 맞아요. 받았는데 사실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창 때 젊었을 때 잘 나가다가 그 뒤로 이제 조연이나 작은 역할들을 쭉 많이 하다가 네. 지금 약간 다시 올라오는 약간 V자 형태 맞아요. 커브 네, 같은 네. 느낌인데 뭐 앞으로 뭐 데미모어도 그렇고 창창하니까. 네. 네. 둘이 한번 같이 받았으면 같이 좋겠네요. 같은 같이 해. 나가서 뭔가 와. 해도 재밌을 것 네. 같아요. 멋있겠다. 네. 약간 부부 역할, 미스 페어런츠 같은 부부 역할 같은 거 나온 거 네. 둘 다 코미디 좋아할 것 같아요. 왠지. 전 둘이 친구라니까 진짜 아직 너무 웃겨요, 그냥. 그렇죠. 그 리암 니슨하고 엄청 친하대요. 그래요? 셋이 나와도 웃기겠다. 네. 저는 약간 그 아까 얼굴이 잘 기억나지 않는 배우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약간 이 배우가 여기 나왔어라는 그 그쵸. 경험이 되게 맞아요. 많았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 허트로커에 나왔는지 몰랐거든요. 맞아요. 근데 허트로커에 저는 브래들리 쿠퍼가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둘이 그 닮은 꼴로 아메리칸 유명하더라고요. 스나이퍼 그거랑 헷갈리신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아. 너무 그 어제 다시 봤거든요. 근데 똑같이 또 브래들리 쿠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 배역이 이 사람이었더라고요. 그쵸, 라이프 그쵸. 파인즈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닮은 꼴로 엄청 유명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저는 좀 맞아요. 둘이 젊었을 때 얼굴이- 비슷했다고 막. 네, 얼굴이 좀 잘 기억나지 않는 배우였던 것 같고 볼드모트로 나온 영화랑 볼드모트가 아닌 영화로 저는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완전히 그 이미지가 볼드모트에서 그 약간 아이언맨이 로다주가 갖고 있는 그런 이미지처럼 그쵸, 그쵸, 그쵸. 약간 그 랄프 파인즈 하면은 저는 볼드모트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어쩔 수 그쵸, 없는 것 그쵸. 같고 그 나머지 영화는 그냥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는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코가 없잖아요. 네. 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좀 사람 있죠. 코가 인상이 그렇게 중요한지 네. 볼드모트를 통해 알았어요. 그리고 요즘에 그 레이디 가가의 아브라카다브라 노래가 나왔는데 그것 네네네. 때문에 제 알고리즘에 자꾸 그 볼드모트가 뜨거든요. 이렇게 연관 그걸로 그래서 자꾸 나와서 너무 엉뚱하게. 네. 근데 허트로커 보셨어요? 네네. 내일 저희 이제 녹음하는데 네. 네네. 허트로커 네 허트로커 거기도 꿀잼. 또 나오니까 뭔가 엄청난 신기했어요. 작품이죠. 거기서도 연기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맞아요. 그냥 어설프게만 남아 있는데 저도. 아까 탱이님이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별다방 개편 이후에 항상 연극 베이스의 배우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배우들이 좀 이 사람 취향이라는 게 한결 같은 게. 네, 이 항상 눈길이 가는 배우들은 어디선가 연극 연기를 뭐 배우거나 아니면 그런 기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고 저 이번에도 이번 아카데미 시즌에서 연기력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배우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네네네. 레이프 파인즈가 네. 더 메뉴 나왔을 네. 때도 네. 그 연기가 저는 너무 강렬하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의 배역이라고 해야 되나? 그럴 네. 것 그래서 같아요. 다른 작품 중에서 제가 차스테인 필목계기를 하다가 더 아. 포기븐이라는 작품을 네네네. 봤는데 저도 이때까지 레이프 파인즈의 얼굴에 약간 인식을 잘 못하고 있었어요.
이거 좀 이거 들으시면 서운해하시겠는데요. 그만큼 얼굴이 많다는 그쵸, 이야기고, 그쵸. 네. 나중에서야 이제 콘클라베나 다른 작품들 더 메뉴 보고 이것저것 찾아보고 하다가 이 작품에 나온 아저씨였구나 인식을 하게 되었고요. 네. 그 아카데미 시상식 보면서 참 사람이 되게 뽀짝하더라고요. 그렇죠. 되게 귀여운 느낌이 네, 좀 네, 있었죠. 네. 뒤에서 되게 부잇부잇 웃고 있는 그런. 되게 좀 멍청해 보이기도 했어요, 사실. 네.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부다페스트나 좀 그런 코미카 맞아요. 헤이시저나 그쵸. 이런 맞아요. 연기들을 하신 게 맞아요. 아닐까 원래 싶어요. 다른 그 부다페스트나 비거 스플래시 말고는 사실 되게 좀 진중한 역할에 가깝긴 한데 보통 그런 부분을 그 웨스 앤더슨이 봤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평소 한 사람이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고. 신기한 것 같아요. 네, 다 제가 봤던 작품들이 비교적 최근작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레이프 파인즈라는 배우의 얼굴을 인식했던 작품이 네네. 뭐 더 메뉴나 더 포기븐, 콤클라베, 더 디그 이런 것들 좀 그 왓챠 보면 위쪽에 있는 그런 네. 작품들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 작품들 보면 다 정말 작품마다 다른 사람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맞아요. 막 스타일링이 바뀌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 연기력으로 얼굴이 바뀌는 것 같은 좀 신기한 것 같아요. 느낌이 들어서. 저 더디고 보면서도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막 얼굴이 많다, 작품마다 다양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배우들은 많지만 네. 이 정도까지 바뀌는 거는 저희가 다 인지를 막 못하고 네. 있다고 하니까 그냥 정말 다른 차원에 있는 듯한 그런 배우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약간 그 뭘 해도 50년 차 같지 않아요? 네. 연기를 그냥 너무 잘하시는 배우라는 맞아요. 생각이 네. 들고 저는 레이프 파인즈가 좀 그 볼드모트에서 파생됐던 그런 카리스마랑 아까 말씀드렸던 약간 코믹스럽고 유머러스한 그런 네. 측면이 대표적인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두 가지를 다 보여줬던 작품이 저는 마틴 맥도나의 킬러들의 도시였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거기서는 되게 그 갱의 보스로서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카리스마적인 부분들도 되게 면모가 많이 네. 강조가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되게 우스꽝스러운 대사들도 그쵸, 그쵸. 되게 많이 치잖아요. 그래서 그런 킬러들의 도시에서의 이미지가 저는 레이프 파인즈 하면은 좀 제일 먼저 기억나는 이미지였던 것 같긴 합니다. 맞아요. 저는 해리포터에서부터 이제 거의 인식이 되기 시작하니까 이미 그때도 막 엄청 젊진 않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젊었을 때 이제 뭐 스틸이나 영화 스틸이나 프로필 같은 걸 봤는데 너무 젊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저는 이제 로렌스 추기경의 이미지가 너무 강하니까 이제 저한테는. 맞아요. 근데 이제 너무 젊어가지고 왜 젊었을 때 더 젊었을 때 내가 안 좋아했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게요. 얼마 그 옛날에 출연한 영화 중에 화이트 카운티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별로 네. 유명한 작품은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에 단역으로 리페이스 배우가 나와요. 근데 그 더폴 나오셨던, 네. 네. 근데 얼마 전에 더폴을 친구랑 봤는데 네. 그 친구가 재개봉작인 건 알았는데 이렇게 옛날 영화였던 걸 몰랐던 거예요. 2000년대 초반 작품이라는 걸 더폴이. 그쵸. 그래서 영화 끝나고 뭐 이렇게 리페이스가 너무 잘생겨 보였나 봐요. 그 영화에서. 맞아, 그 잘생겼죠. 그 후기가 많았어요. 네. 그래서 저한테 막 잘생겼다 이러면서 이제 검색을 하더니 갑자기 이게 뭐야 약간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근데 지금도 되게 잘생겼는데. 그러니까 잘 늙었는데 본인이 생각한 그쵸. 현재의 모습이랑 그 화면에서 금방 봐왔던 네. 모습이랑 너무 다르니까. 그랬던 기억인데 제가 약간 참 그 비슷한 감상을 이번에 받은 거예요. 참 세월이 무상하네요. 네. 그래서 그 친구가 이게 뭐야 막 이러면서 되게 상심이 며칠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자꾸 그치, 약간 리페이스 팬이 되려고 그랬는데. 네, 젊었을 때 사진 자꾸 저한테 보내고 영상 보내고 인터뷰 영상 이런 거. 다 화질 안 좋고. 네, 아마 영화를 2시간 동안 이제 입덕할 준비를 마쳤는데 막 30살 차이 나고 이러니까 이제 당황했나 봐요. 근데 저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더폴에서 약간 좀 리페이스가 더 네, 그렇게 보이기도 잘 하고. 보이게 나오긴 맞아요. 하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 요번에 이제 제가 배우 소개를 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알아보다가 좀 놀라긴 했던 것 같아요. 나이가 이게 젊어서. 예, 그러니까 이런 그때 이제 스티커들이 계속 나오니까 네. 그 작품들이 저도 이제 하나하나씩 클릭을 해보잖아요. 근데 진짜 되게 그때 엄청 잘 나갔었구나. 그때 되게 핫한 스타였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영화를 보기 시작한 시점부터는 이제 그렇게 많이 주연급으로 나오는 그게 아니었다 보니까 네. 이제 최근에 또 그렇게 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한테는 그냥 중년 배우처럼 느껴지는 거죠. 네. 인식이. 다음으로 오늘 다뤄볼 레이프 파인즈의 출연작 더 디그의 줄거리 위브님이 소개해 주세요. 네. 유적물을 발굴하는 직업을 가진 베젤 브라운은 자전거 페달을 밟고 어딘가로 열심히 향합니다. 뒤이어 안내를 받고 한 젊은 부인과 함께 도착한 곳은
넓게 펼쳐진 평원의 둔덕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끓어오르는 흥미를 잠깐 억누르고 앞장서 동행했던 프리티 부인에게 발굴 계획을 침착하게 설명합니다. 제대로 된 기관에서 고고하게 교육받지도 않은 아마추어인 베질 브라운이었기에 프리티 부인은 적당한 보수를 제안하지만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리게 되는 베질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오는 길에 그 옆으로 차 한 대가 멈춰섰고 그의 직관과 열정에 대한 프리티 부인의 믿음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게 그의 발굴 작업이 시작됩니다. 과연 그 둔덕 아래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래전 삶의 흔적을 파헤쳐 오늘날 우리에게 비춤으로써 선대와 후대를 이어주는 발굴에 대한 의미를 깊게 파보는 영화 더 디그입니다. 흥미로운 줄거리네요. 감사합니다. 되게 기계적인데요. 그러면 다들 이 영화에서 가장 매력적이었던 부분, 관전 포인트를 뽑기 전에 어떻게 봤는지 그냥 간단한 감상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하라님? 저는 일단 네. 이 저희 별다방을 이제 래프 파인즈 배우의 더 디그로 한다고 했을 때 안 그래도 이제 보려고 생각을 해놨던 거고 그냥 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제 곧 보려고 며칠 안에 보려고 우와. 이제 생각을 우와. 하고 있었거든요. 엄청난 우연이었네요. 네. 근데 그래서 원래 오늘도 녹음 인원이 아니었는데 맞아요. 급하게 시간을 아주 짜 맞춰서 그냥 뛰어오셨죠. 달려오셨죠. 참여를 결심을 했는데 영화를 보고 그냥 딱 봤을 때도 뭔가 느낌이 제가 좋아할 것 같은 느낌이어서 이제 찜을 해놨던 거였는데 분위기와 약간 전체적인 주제의 흐름 이런 것들이 정말 제 취향이긴 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그냥 재밌게 봤고요. 평을 보니까 약간 지루했다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전 지루하진 않았고요. 그리고 너무 촬영이 예쁘기도 하고 맞아요. 일단 고고학이라는 이 소재 자체가 신기하고 흔치 좀 계속 않으니까. 흥미를 갖게 되는 그런 주제여서 정말 재밌게 봤고 근데 사실 래프 파인즈보다는 캐리 멀리건이 눈에 들어오는 영화 같다. 저희가 영화를 좀 잘못 고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피난처 같은 거죠. 아니야, 근데 이 피난처하고 좀 또 케이스가 다른 게 피난처 그래도 그 두 배우가 잘 보이는 영화였어요. 근데 이 영화도 래프파인즈가 안 보이는 영화는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안 보인 것 같은데요 지금. 근데 지금 너무 잘 보였어. 캐리 멀리건. 지금 약간 주변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야 잠깐 나와봐. 래프파인즈가 뒤로 가봐.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별다방 저는 항상 배우 선정이나 작품 선정을 할 때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나 정말 좋아하는 작품을 선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래프 파인즈라는 배우를 안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이 작품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 영화를 선정을 해서 약간 걱정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영화도 재밌게 봤는데 역시나 캐리 멀리건이 너무 존재감이 강해가지고 별다방 주제 캐리 멀리건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캐리 멀리건 했어요 이미. 했어요? 했어요. 언제 했어요? 하자고 말하려고 했는데 예전에 드라이브 했습니다. 드라이브. 그러네요. 드라이브를 했구나. 그래서 거의 캐리 멀리건 시즌 2가 아닐까. 씁쓸하네요. 네, 녹음이나 들어야겠네요. 의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 지루하다는 그 리뷰를 되게 공감하면서 봤고요.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이 약간 분위기나 뭐 풍광이나 이런 것들을 묘사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긴 했는데 딱 거기까지. 뭔가 그 이상의 와닿는 의미는 없었던 것 같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는 알겠는데 그게 감정적으로까지 그 농도가 차는 느낌은 안 들었어가지고 좀 많이 지루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캐리 멀리건이 더 많이 눈에 들어왔던 영화라서 약간 이 별다방에 어쨌든 래프 파인즈를 위한 무대여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아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콘클럽의 녹음을 들으시면 허트롱코도 남아있네요. 네네네. 허트롱코 열심히 얘기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많이 나오진 또 거기에는 또 다른 엄청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네요. 탱이님께서는 저도 그 재밌게 봤고요. 일단 재밌게 본 것 같고 근데 진짜 특이한 영화라고 생각해요. 저는 일단은 굉장히 규칙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헐리우드 기존 영화들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영화라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고요. 이야기 흐름 말씀하시는 거죠? 이야기 흐름이나 연출이나 이런 게 진짜 특이해서 이게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영화를 보면서 근데 이제 그 감독이 사이먼 스톤이라는 감독이고 그 작가가 이제 모이라 부피니라는 분인데 두 분 다 연극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그래서 약간 좀 실험적인 거를 영화에서 좀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넷플릭스 영화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작사 좀 재량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어차피 IP는 넘기는 식이 많다 보니까 이제 좀 이 원작 소설을 넷플릭스가 갖고 왔으니 내가 표현하고 싶은 대로 끝까지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거를 좀 적극적으로 밀어붙인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되게 좀 지금도 좀 복잡해요. 이 영화가 좋은 영화인가 나쁜 영화인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이게 진짜 너무 특이하다.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거 2막이 진짜 특이한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브라운이 없어지잖아요. 네. 영화가. 근데 영화를 끝까지 보고 나서는 좀 다르게 생각이 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목이 더 디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두 사람의 이름을 쓰지 않은 영화란 말이죠. 그러니까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내 사랑하고도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긴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그 원제는 그랬지만 그 이름이 바뀌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그게 뭐 그때 제가 방송 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반대로 그 제목을 변환하는 것도 맞을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건 더 디그가 아예 원제가 더 디그였죠. 그래서 좀 더 총체적인 그러니까 왜 우리 연극 보면 뭐 에픽물이라고 하기도 하고 에피소드물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 옴니버스식으로 다양한 인물의 이야기를 하나의 주제로 쏟아내는 그런 식의 영화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좀 그 부분이 좀 달랐던 거 아닌가? 근데 좀 그게 잘 작동했느냐는 또 다른 문제지만 예, 어쨌든 그게 목표였기 때문에 뒷부분을 그렇게 많이 틀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되게 그런 부분이 흥미롭기도 하고 좀 이상하기도 하고 뭐 약간 이런 되게 복합적인 감정. 저는 이 감독 이름이 너무 익숙하다 싶어서 뭔가 기억을 진짜요? 떠올려 보니까 전에 전도연 배우가 나왔던 네. 벚꽃동산 네. 연극을 연출한 정말요? 분이더라고요. 정말요? 네, 사이먼 스톤. 소름. 그래서 어디서 만나 했더니 맞네 이 그 사람이었어. 연극 쪽에 진짜 유명하신 분이다. 네. 저도 그 연극 보고 왔었는데 연극 너무 재밌게 봤고 무대 세트를 보면 이거는 이 세상 사람이 연출한 게 아니다 하는 그런 정도의 되게 실험적인 거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궁금하다. 실험적이기도 하고 뭔가 그 색의 대비나 명도의 차이나 조명이나 각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 영화에서도 많이 티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연출이나 스타일이 뭔가 이 감독의 명함 같아요. 그렇죠. 연출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라는 절제된 연출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라는. 근데 이 생각이 영화에서도 들었고. 카메라 쓰임 자체가 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네네. 이 영화가 연극의 시공간의 한계를 뭔가 무한대로 늘려놓은 것 같은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러네요.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는 뭔가 보면서 약간 존 오브 인터레스트도 어. 생각이 났던 그쵸. 것 같은데 이 공통점이라고 하면 둘 다 뭐 전쟁이라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뭔가 아주 적극적으로 영화의 주제로 내세우지는 않고 네. 그거는 배경이나 그 외부적인 요소로만 존재한다는 것이고 선이나 공간으로 구분해 두고 그 안에 있는 내부의 일상을 살아가는 개인을 다루고 있다라는 점은 비슷한데 네. 존 오브 인터레스트는 너무 절망편이고 훨씬 더 형식적인 거에 네. 가깝죠. 네. 그 형식적인 미에 가깝죠. 이거는 그래도 희망편이다. 사람들이 착하다. 네. 그렇죠. 많이 착하죠. 네. 거기에 비하면 뭐. 네. 거기는 힘들죠. 맞아요. 뭐 네. 그러면 관전 포인트 하나씩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먼저 태희님께서는 어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하나 얘기하면 그 끝없는 보이스 오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진짜 정말 특이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입이랑 안 맞는 보이스 오버를 맞아요. 계속 쓰잖아요. 네. 근데 그게 너무 특이해서 처음에는 잘못 찍은 건가라는 생각을 편집을 잘못한 네, 아니면 돈이 없었나?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이게 후시를 해야 되거나 후시의 녹음을 다시 해야 되거나 아니면 이제 뭔가 어긋났거나 대사를 고쳐야 됐을 때는 재촬영을 해야 되니까 그게 안 돼서 이렇게 했나라고 생각을 처음에는 했는데 영화가 마지막에는 시간을 굉장히 썩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뒤를 계속 맞아요. 섞어서 교차 편집이라고 말하는 게 민망할 정도로 교차 수준이 아니라 이건 거의 약간 믹스에 가까울 정도로 시간 순서를 막 섞는데 네. 이런 부분이 사실 처음에 저는 이제 영화 두 번을 본 건 아니고 약간 1.5번을 본 것 같은데 그건 뭐지? 네, 한 번을 보고 이제 다시 한 번은 이게 너무 특이해서 영화가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너무 특이해서 이제 구조를 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시간을 보면서 이제 넘겨가면서 이제 그 중요한 장면들을 넘겨가면서 그렇게 다시 한번 봤어요. 근데 굉장히 의도적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그
조사관들이 와서 거기를 하고 그 결정되는 장면들 있잖아요. 파티하고 뭐 이제 그 이디스가 이제 그 공을 막 넘기고 베지 브라운한테서 넘기고 알려주고. 예,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쭉 사건이 빠르게 막 흐르기 시작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마무리가 막 흐르기 시작하는데 그 부분도 시간을 진짜 많이 섞어놨고 그러니까 약간 좀 헷갈릴 정도로 메멘토처럼 약간 시간을 계속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아니 근데 이게 헷갈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게 감정이 자연스러워서 우리가 그냥 쓱 본 거지. 네. 진짜 많이 섞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잠깐 나오다 저기 잠깐 나오다가 맞아, 이런 식으로 네. A, B 파트 수준이 아니라 A, B, C, D 파트를 그 시간도 앞으로 막 섞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일부러 좀 의도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이제 그 시간의 경계를 일부러 없애고 네. 싶었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되게 재밌고 아까 위브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메멘토는 그걸 되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보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화장실 가면 안 된다고 메멘토 볼 때 화장실 갔다 오면 그때부터 영화 못 본다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건 그 감정적인 부분이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낄 때 그런 거를 섞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걸 그냥 그대로 보여준 느낌이어서 오히려 보기 힘들진 않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쓰면서 보시면 아 이게 왜 그랬을까. 그래서 다른 사람 대사에다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 대사가 나오는데 A의 대사가 나오는데 B의 얼굴 위에 대사를 덮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제3의 인물이 나오죠. 화면에. 그러니까 보이스 오버라는 게 원래 그런 의미고 사실 이게 저희 방송했었던 새벽의 모든에서도 그런 기법을 굉장히 많이 썼었는데 근데 그게 몇몇 군데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솔직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약간 음미하듯이 맞아요. 약간 시를 보는 것처럼 맞아요. 시를 읽을 때 우리가 그냥 그 시를 한 번 읽으면 사실 되게 그 효율 떨어지는 책이잖아요. 그 종이에 몇 자 안 적혀 있는데, 근데 우리가 그 시를 보는 이유가 계속 반복해서 읽는 게 핵심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좀 그 음미를 하시면서 보시면 맞아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도 딱 그 부분 보고 이제 약간 은유적인 표현으로 곱씹을 수 있는 연출이 그쵸.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뭔가 저 장면에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가 그 소리로 전달되는 거랑 화면이랑 너무 다른 게 그쵸. 되게 입체적이었어요. 네, 그거 맞아요. 되게 이상했어요, 진짜. 저는 그랬던 장면 중에 좋았던 장면을 안 그래도 가져왔는데 저녁 제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디스 프리티가 베질 브라운한테 저녁 제안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손 씻고 방에 잠깐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내가 또 이제 도착을 해서 저녁 약속이 깨지고 그래서 이제 이디스 프리티가 준비를 하다가 저녁 먹으려고 가려고 그쵸. 준비를 하다가 이제 사과의 말을 전했다라는 걸 듣고 이제 그 얼굴 위에 베질 브라운이랑 아내의 대화가 이제 입혀지잖아요. 그쵸. 그렇게 했던 방법 중에 그 장면이 가장 좋았는데 왜냐하면 대사를 들어보면 그 배가 이제 막 모습을 드러낸 직후의 그쵸. 상황이잖아요. 그 배가 땅에서 그래서 그 배를 보여주면서 그 배가 아름답다는 얘기를 해요. 그거를 아내도 이 아름다운 배네 이러고 베질 브라운이 뭐 그래 맞아 아름다운 배지 그러고 다시 한번 아내가 또 아름다운 배다 이런 식으로 약간 아름답다는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쵸. 근데 영어 대사를 들어보면 그 배를 쉬라고 지칭을 해요.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배를 쉬라고 지칭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성형으로. 그렇군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이디스 프리티의 얼굴이 그 앞에 나와 있으니까 그쵸. 되게 묘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자막으로 봤을 땐 그냥 아름다운 배인데 영어로 들으면 She's beautiful 이라고 하니까 그 얼굴 위에 입혀지는 대사 같아서 또 반복을 하거든요. 굳이 아름답다는 말을 또 반복을 해서 그러네요. 그 장면이 되게 묘하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 장면이 좀 묘했던 게 그 뒤에 입혀지는 대사가 되게 길거든요. 네. 기억나시겠지만, 근데 긴데 그 뒤에가 되게 부정황적인 말들이 나오죠. 그 박물관한테 뺏기지 맞아요. 마. 그 여자가 현실적이고 안 좋은 그 여자가 뺏을지도 몰라. 라는데 그 이디스가 얼굴이 나오고 있는데 그 대사가 나온단 말이죠. 메이였죠. 하필이면 또 그 아내가 그 대사를 하는 게 이제 막 입혀지는 부분이 저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와 이렇게 보이스오버를 많이 쓴 영화는 처음 보는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었고. 저는 근데 그래서 약간 처음에는 인상적이고 그게 신선하게 다가온 측면도 있었는데 뒤로 갈수록 너무 좀 자기적이고 좀 반복적이죠. 뻔해 보이는 듯한 느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로리랑 패기와의 대화 장면에 있어서도 뭐 그 새에 대한 얘기 라디오에서 무슨 새에 대한 얘기들을 나이팅게일 새에 대한 그 에피소드를 대화로 막 풀어내는데 그때 이제 그 남편이 로리를 부르러 오는 패기를 부르러 오는 그 장면이 깔리면서 그 둘의 대화 사운드가 오디오로 깔리거든요. 그쵸. 그런 장면도 약간 둘의 어떤 관계나 이런 것들을
암시하는 그 제3자가 끼어든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좀 직접적이다라는 생각이 전 들었었던 것 같은데 그쵸. 이게 약간 은유적인 수준과 뭔가 직접적인 표현과 그 경계를 좀 놓친 장면도 저는 개인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좀 반감되는 측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이제 이 화면을 우리가 볼 때는 자연스럽게 이게 우리 뇌가 인식할 때 그걸 맞게끔 인식하려고 하니까 맞아요. 그게 이제 붕 뜨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 3의 인물로 아예 붙어 있을 땐 괜찮은데 심지어 그 둘이 있는데도 보이스오버로 네. 그 입이 안 맞는 대사들이 막 나오고 이런단 말이죠.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도 좀 괜찮았다고 생각하는 편이긴 한 것 같은데 그랬던 이유가 결말 부분에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결말 부분에서 네. 그 매듭이 잘 지어졌다는 느낌.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했던 영화들 중에 얘기를 하자면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처럼 네. 그게 끝까지 맺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좀 존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게 확실히 연극하는 사람이어서 무대 장치 쓰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확실히. 네. 그리고 막이나 장이 나눠져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진짜 실험적인 거 많이 하시잖아요. 막 관객하고 대화하는 것도 있고 막 그 누구 한 명 손들라 그래서 막 그거 하는 것도 있고 그 관객 참여형 연극 같은 거 네. 그것도 있고 막 외부에서 누가 들어오게 하는 것도 있고 캐스팅을 일부러 바꾸는 것도 있고 보면 연극 쪽은 진짜 실험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약간 어떤 그 연극 자체 특징으로 연극하시는 분들이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영화에 좀 쓰려고 했던 게 좀 신선하긴 했고 뭔가 좀 진짜 특이하다 이건. 뭐 그래서 좋은 의미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뭔가 분석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붕 떠 있어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그냥 느껴야 돼요. 그게 단점일 수도 있는데. 네. 약간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브루탈리스트 반대 버전 같아요. 저도 딱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되게 닮아 있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저는 그 녹음 취향 이렇게 취향이야. 두 분의 구도가 맞아요. 근데 저는 되게 저도 영화 보면서 브루탈리스트 생각이 진짜 많이 났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쓰는 도구가 좀 다른 것 같거든요. 브루탈리스트 아까 저희 메멘토 얘기했던 것처럼 브루탈리스트가 훨씬 더 이성적인 도구를 썼다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저는 브루탈리스트가 그때 요즘 얘기했죠. 브로 쪽에 가깝긴 했지만 그래도 그 시도가 야심찼다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저는 이 영화도 비슷한 평가긴 해요. 조금 더 긍정이긴 하지만 되게 좀 기대되는. 그러니까 좀 이 감독이 계속 영화를 찍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브루탈리스트 감독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지금 아직 약간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달에 17,000원씩 내고 보는 거긴 하지만 왜 우리 돈을 가지고 실험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근데 그런 식이면은 사실 나왔던 영화만 계속 나오니까 또 넷플릭스잖아요. 한 편 본 게 아니니까. 네. 그래서 저는 되게 그런 부분에서 좋았던 부분이 되게 많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장면,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완성도나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일관성이나 이런 거보다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봤을 때 되게 좋은 장면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네, 촬영이 좀 한몫했던 거 촬영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브루탈리스트에서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부족한 부분은 촬영이 쳐야 된다. 네. 어쨌든 시각이 중요한 거니까. 맞아요. 네. 저도 보면서 브루탈리스트 생각이 좀 많이 나긴 했는데 브루탈리스트는 실화처럼 보이는데 실화가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이 영화는 실화인데 실화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정확한 표현이네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이 더 디그는 한 인물을 집중적으로 잡지 않아서 이 인물보다는 행위 그 자체 그리고 가진 의미에 대해서 더 깊고도 넓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아까 전에 태기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영화의 제목도 이 사람들의 이름이 아니라 더 디그라는 그 행위이고 인물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여기서 유물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이 작품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는 전쟁이 닥쳐왔지만 하는 일을 마저 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한 뭔가 경외심 이 행위를 그냥 정말 멀리 떨어져서 지켜보는 이 멀리 떨어져서 담음으로써 이 존경을 되게 담백하게 풀어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 점에서 저도 호였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브루탈리스트랑 비슷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인물들 설정 자체도 중간에 이제 침범해서 뺏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뭐 약간 자본가의 느낌을 갖고 있는 대형 박물관이랑 연결이 돼 있는 그렇게 큰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뭔가 장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이 장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이 고통받고 막 이런 게 되게 구도가 비슷하잖아요. 근데
근데 저는 왜 브루탈리스트가 부르고 이 영화가 호였는지를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인물 구도도 비슷하고 뭔가 시대극이고 그리고 뭔가 형식 같은 것도 되게 비슷한데 왜 나는 이 두 영화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할까? 네, 생각이 다를까 생각을 해보니까 브루탈리스트는 그 한 인물의 삶을 어떤 장엄하게 다루기 위해서 되게 주변 인물을 학대하거든요. 죽였죠. 그러니까 네. 그 근데 분량을 죽였죠. 네, 맞아요. 네네네. 근데 그렇게 학대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그냥 제 취향 자체가 이 영화는 주인공 둘뿐만 아니라 로버트라는 그 아들도 그렇고 네. 그리고 그 패기 캐릭터도 그렇고 네. 그 밖에 다른 뭐 심지어는 대형박물관 온 사람들까지도 하나하나 되게 존중하고 따뜻하게 그냥 이렇게 품어서 마지막에 잘 이렇게 약간 안아주는 가족극 같은 느낌이 좀 있죠.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냥 제 취향을 따졌을 때 그런 뭔가 인물을 다루는 태도에 있어서의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 네. 감정선이 살아있는 게 저도 좀 유효했던 것 같긴 해요. 그 차이인 그러니까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온갖 잡기술들을 다 쓴 영화가 사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촬영을 얘기를 했지만 이제 극단적으로 몰려 있는 인물, 그러니까 프레임 안에서 네. 한쪽으로 몰려 있는 샷들을 많이 쓴단 말이죠. 제 대표적으로 이제 하늘을 많이 보여준다라든지 네. 아니면 아예 기퉁이에 인물들이 붙어 있다든지 아주 맞아요. 작게 네. 듀네에서 그렇게 촬영했던 것처럼 아주 작게 비춘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그런 거가 그 촬영을 모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랄까요, 되게 잘 눈에 띄고 엄청난 기술처럼 보이지만 그런 걸 안 쓰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게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쵸, 안 쓰는 그쵸.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달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원래 그래서 잘 안 쓰는 거고, 그래서 그걸 잘 썼을 때 칭찬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네. 잘 안 쓰는 도구이기 때문에. 근데 이 영화가 그런 부분에서 뭔가 성공 실패를 딱 꼭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되게 이어져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끈을 하나 잡고 동아줄을 하나 잡고 있는 느낌. 네, 이게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동아줄이 하나 있어서 좀 그렇게 느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보이스 오브 얘기를 마무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진짜 돈이 없었나 봐 이 생각을 처음에 하긴 했거든요. 처음에 영화를 봤을 때는. 근데 두 번째 영화를 볼 때는 이게 그 영화에서 브라운이나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유물을 발굴하는 행위 같이 이 영화를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 유물이 완성된 뭔가가 출토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조각조각, 그 여기서 그 릴리 제임스가 했던 역할이 이제 그 발견했던 것처럼, 패기가 발견했던 것처럼 그것도 조각이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 전체적인 그림을 보게 되는 것처럼 이 조각되어 있는 이 이미지나 대사나 이 상황들을 하나로 이해해주길 원했던 것 같아요, 관객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연극적이죠, 어떻게 보면. 네, 네. 그러니까 연극도 자기가 볼 공간이나 볼 배우를 정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재조합해서 누군가의 삶을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중간에 브라운이 빠지는 굉장히 위험한 선택을 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패기랑 그 사준 이름 뭐였죠? 로리랑 패기 서사가 너무 깊게 들어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좀 이게 메인인가 싶을 정도로 그게 이게 사실 프로인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죠. 그게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게 제일 황당했거든요. 처음 저도요, 영화 볼 때. 저도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이막의 반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브라운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별다방인데 프라이즈 먹고 싶은데. 프라이즈 언제 나와? 근데 그 로맨스가 원래 원작에는 없대요. 아, 그 그래요? 로맨스라고 해야 되나? 로리 캐릭터가 원래 원작에는 없었는데 영화에 추가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책이 좀 궁금하긴 하네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처음에는 너무 이해가 안 됐고, 저도 그래서 좀 악평을 막 쓰다가 잠깐만, 한 번만 더 확인해 보자. 그러니까 제가 블루타이스 2번 봤던 것처럼 한 번만 더 확인해 보자. 아닐 수 있다. 이건 내가 착각한 걸 수도 있으니까 다시 봤을 때는 제가 예상하는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게 두 사람이 실존 인물이다 보니까 그 원작 소설 작가나 영화 작가가 이 두 사람 사이에 뭔가가 있다라는 걸 발견을 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이거 가설이에요. 아무런 완전 생 뇌피셜입니다. 그러니까 그 브라운이랑 이디스 사이에. 네네. 그래서 그 아까 하라님 말씀하신 그 장면을 넣은 건데, 근데 이게 어쨌든 유가족들도 있고 이런데 싫어하니까. 이 사람을 진짜로 사랑한 걸 풀어버리면 너무 위험하고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이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네. 그러니까 그 삶과 죽음에서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네. 본인이 여겼던 것 같고, 감독이.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끼워 넣으려다 보니까 이제 있는 구도에서 그걸 잡아서 끼워 넣는 방식으로 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네, 뭐 그랬던 거 아닌가? 라는 그럴 수도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는 그냥 그거랑 별개로
그냥 사랑이란 주제를 다루고 싶어. 그 앞에 무슨 누구 둘이 관계가 있고 없고 간에 그런 자기가 전쟁을 다루고 있으니까 전쟁을 다루고 있는 것처럼 그 반대쪽 측면을 한번 그 무게추를 맞추고 싶었던 거 같은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지금도 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긴 했다. 그러니까 존재는 한다. 약간 이런 느낌. 네. 키워드만 가지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라님 말씀 들으면서 딱 반대로 이제 브루탈리스트를 좋아했는데 이 작품을 좋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네. 스스로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그 저는 브루탈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성적이라고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런 형식미나 이런 것들이 그 영화를 이해하거나 뭔가 이 작품의 이미지를 결정짓는데 되게 가이드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저는 취향에 맞았었던 것 같은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 감정이라고 하는 부분 이게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만약에 이거를 시네마역으로 저희가 다룬다고 가정을 하고 이 영화를 봤으면 그걸 좀 열어둔 상태에서 영화를 접했기 때문에 좀 분석적으로 봤을 수도 조금 더 있는데.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랄프 파인즈의 그 뭔가 그 집중하고 별다방이라는 본다고 하면 그 관점을 가지고 이 영화를 접하다 보니까 약간 저는 고고학자 발굴 되게 신선한데 이런 측면에 있어서 훨씬 직업적인 느낌인데 네. 약간 데어 윌비 블러드나 그렇죠. 나이트크롤러나 이런 작품들을 그런 결을 생각하고 전혀 따라가려고 아니죠. 했거든요. 근데 뒤에 랄프 파이즈가 안 보여.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기대했던 어떤 그 관점이랑 이 영화가 추구하고자 하는 바가 너무 달랐기 그쵸. 때문에 거기서 생기는 괴리 때문에 저는 그 감정에 크게 와닿지 않았고, 그래서 그 아까 릴리 제임스의 어떤 그런 사랑 씬이나 이런 것들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는 알겠으나 뜬금없다 약간 이렇게 느껴지는 약간 그런 식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뭔가 되게 전반적으로 다 지루하다라는 그 감상이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다시 보면 또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긴 그렇죠. 한데, 좀 마음을 열고 보면 마음 열고 보면 다를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그 제목이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목이 그 여기서 그 필립스가 막 그 비꼬면서 얘기하는 그 발굴가 그 영어 단어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이스큘레이터 뭐 이런 네. 단어였는데 그 제목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브라운도 아니고 이디스도 아니고 더 디그잖아요. 그냥 그 발굴이라는 이름을 그냥 쓴 거란 말이죠 사실상. 그러니까 그 행위를 쓴 거잖아요. 동사를 썼단 말이죠 제목에다가. 근데 그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리가 별다방을 하고 있으니까 레이프 파인즈의 중심으로 보더라도 레이프 파인즈가 한참 안 나오다가 다시 등장하는 게 그 거기서 차를 같이 타고 가면서 우리가 모든 것의 다 일부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그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사실 그만큼 저도 뭐 이걸 자료 조사를 해보진 않았지만 사료도 그만큼 많이 안 남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여기 나왔던 대로 언트레이닝인가 그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받은 사람이 아니고 학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작가나 감독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했는지를 예상하면서 만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거 자체가 그 발굴이라는 행위가 갖고 있는 어떤 의미 자체를 발굴하려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그 얘기를 좀 펼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사방으로 펼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냥 그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연출의 맞아요. 형식을 보자면 그 오방으로 다 뻗어나가고 싶었던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가이드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뭔가 그쵸. 형식 맞아요. 정해진 틀 같은 게 딱 구분되는 게 없으니까. 진짜 특이한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마지막에 너무 약간 갑작스럽게 정리되는 듯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쵸, 맞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찝찝하게 남거든요. 다음은 하라님의 관전 포인트는 어떤 것입니까? 저는 고고학과 죽음의 이야기를 한다는 측면에서 네. 그 부분은 정말 설득이 잘 됐는데 어쨌든 고고학 그러니까 뭔가를 발굴한다는 게 과거를 기억하는 게 1차이고 그 다음은 이제 미래로 나아가는 이 두 가지 측면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고고학이라는 학문 분야 자체가. 그래서 어쨌든 1차 관심사는 그거잖아요. 인간이 죽어서 무엇을 남겼는가 그렇기 때문에 죽음과 아주 밀접한 작업일 수밖에 없는데 여기 남편이 지금 이디스 프리트의 남편을 묻은 상태고 그리고 나서 지금 땅을 파는 작업에 착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땅을 이제 굉장히 초기에 영화 초기에 땅을 파기 시작하면서 여기 안에 뭐가 들었을지 모르지만 안에 망자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자기가 남편을 애도하는 과정 속에 있는데 그쵸. 누군가의 묘일 수도 있는 것을 땅을 파기 시작한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생각이 복잡한 어떤 그런 심리 같은 게 되게 잘 보였는데
어쨌든 그 투탕카멘의 묘 얘기를 하면서 발굴한 사람이 그 묘를 딱 열었을 때 시간이 무의미해졌다라는 감상을 한 것에 대해서 이제 둘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디스 프리티도 남편을 애도하고 있는 과정 중에서 자기가 이걸 팠을 때 어떤 걸 얻을 수 있을지 이 땅의 속에 묻혀 있는 것이 어떤 죽은 사람의 것일지를 알아내게 됐을 때 그 순간에 자기가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땅을 파기 시작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래서 이런 게 오히려 그 키메라 생각이 많이 났어요. 맞아요. 키메라도 그 애도의 과정에서 땅의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땅과 관련된 직업을 가진 직업이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가 좀 더 범죄에 가깝긴 한데. 그렇죠. 네, 합법성이 좀 결여되는데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누군가를 잃고 근데 진짜 비슷하네요. 네, 그리고 땅을 파러 다닌다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부여를 하는 인물이 나온다는 점에서 되게 일맥상통한다고 느껴졌고 맞아요. 그러면서도 지금 자기는 남편을 잃어서 그 굉장히 슬퍼하는 과정 중에 있지만 본인이 이제 죽음을 앞두게 됐을 때 살고 싶어하는 절박함 아직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 절박함이 너무 잘 느껴지고 그것도 연기를 너무 잘해. 오늘 또 캐릭터가 근데 그 다른 주인공은 이제 베질 브라운 같은 경우도 죽음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 인물이지만 어쨌든 이 직업 자기가 하고 있는 작업에 대해서 굉장히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주인공이 굉장히 절박함을 가지고 어쨌든 땅을 각자의 다른 절박함을 가지고 땅을 파기 시작하는 그 설정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서 영화 초기가 정말 재밌게 봤고 그리고 되게 인간의 어떤 불멸과 필멸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필멸하는 존재인데 불멸하는 것을 남길 수도 있다라는 그 어떤 희망일지 뭔가 기대감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발굴 작업이나 고고학 같은 분야가 계속해서 어쨌든 유지가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인간이 그거에 대한 관심이 끊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동굴 손자국 남긴 얘기하면서 이제 어쨌든 계속 이어지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죽는 게 아닐 것일 수도 있다. 죽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저는 그래서 고고학 분야를 다시 이 영화를 보면서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인간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떨칠 수가 없는데 그 공포를 어떻게든 잘 이렇게 추스르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공포를 가장 잘 위로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어쨌든 다 연결돼 있고 그렇죠. 죽음이라는 게 끝이 아닐 수 있다. 어쨌든 누구나 다 죽지만 뭔가 영원한 것을 남길 수도 있다라는 그걸 희망 하나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어쨌든 공포에 떨지 않고 일상을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로버트한테도 굉장히 맞아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네,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이제 그걸 영화에는 묘사가 안 되지만 그 뒤에 이제 로버트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을까 기대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저는 그 항해 장면 진짜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진짜 미친 것 같아요. 그거. 그러니까 거기서 그 브라운을 떼놓은 것도 너무 좋았고요. 브라운을 완전히 반대편으로 만들어 놓잖아요. 그 걷고 있잖아요. 그 배 위를. 네네. 그 부분이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사실 그 부분. 저는 그 장면도 떠오르긴 하는데 브라운이 흙 속에 파묻히는 장면 있잖아요. 초반에 깜짝 그 놀랐어. 부분 맞아요.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 죽는 거야? 약간 그렇게 시간 몇 번 되지도 않아. 그 디그가 아니에요? 저 타임슬랩 하나 그래서. 그 디그가 이 산자가 땅 속에 정말 그냥 말 그대로 묻힘으로써 맞아요. 과거와 진짜 상징적이죠. 네, 소통을 한다는 것을 정말 직접적이기도 하면서 상징적으로 그렇게 보여주잖아요. 네. 네, 그런 장면들이 거기서 좀 인상 깊긴 했어요. 네, 사람들이 그 땅을 파헤치는 절박함이 일단 네, 그냥 네. 그 맞아요. 장면의 완성도가 너무 네. 잘 맞아요. 좋은 완성도라고 그 생각을 맨손으로. 했고 네. 네. 사람들 계속 나오잖아요. 막. 맞아요. 그리고 그 캐리 멀리건의 그 완전 진짜 사람이 땅 속에 파묻히는 걸 눈으로 봤을 때 그 공포. 네, 공포 같은 게 충격 너무 같은 잘 거. 느껴졌고 그리고 이제 점점 카메라를 위로 잡으면서 이렇게 몸이 땅 속에서 드러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쵸. 발굴되듯이. 네, 그게 그 배랑 너무 이렇게 맞아요. 그냥 네. 상징으로 딱 붙어 있는 네, 장면이라서 근데 그 장면부터 이제 이 영화가 본격적으로 좀 기대가 시작되죠. 많이 되기 시작한 장면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맞아요. 웃긴 게 그러고 이제 보통 방금 땅에서 꺼내졌는데 또 하루 쉴 수 있잖아요. 근데 바로 막 이러면서 이거 이쪽을 파봐야 된다고. 신남. 이게
미친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레이프 파인즈랑 실제 레이프 파인즈랑 비슷한 것 같아요. 흙을 한번 먹어봐야 느낌이 온다 뭐 이런 저 그거 파묘에서도 술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영화 너무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걸 대놓고 찍어서 맞아요. 좀 진짜 개당당하다. 감독이 너무 당당. 그왜 배 지나가는 장면 있잖아요. 네. 그 배 찾고 나서 맞아요. 그래서 저 처음에 바이킹인가 싶었어요. 저도. 맞아요, 근데 이제 맞아요. 그냥 사람이잖아요. 그 옷을 연상되게만 달고 한 있어요. 거니까. 그 장면도 진짜 영화에서 보기 힘든 요즘 영화에서 진짜 보기 힘든 특히 상업 영화에서 그러니까 독립 영화가 아닌 영화에서 보기 진짜 힘든 장면이어서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 영화가 저는 하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이라면 자기 존재나 어떤 가치 자체를 후대에도 유지할 수 있을까? 네. 내가 잊혀지는 게 아닐까라는 그 공포를 어떻게 하면 유지시킬 수 있는지를 발굴이라는 것에 확장돼서 뭐 동전이라던가 맞아요. 사진이라던가 이런 수단들로 그쵸, 다양하게 키워드들이. 보여주기도 했고 그게 그 아까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형식적인 미를 시간을 막 바꿔 가면서 그런 것들로 약간 통일성을 추구한 게 아니었을까 하는 측면에 있어서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결국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명확해요. 쉬운 편이기도 하고 어렵지도 않아요. 그럼 위브님의 관전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저는 대사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사가 되게 괜찮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혹하는 있었나요? 포인트들이 네네. 많았었는데 캐리 멀리건 아들이 이제 그 엄마를 돌봐주는 거에 실패했다 이런 것들을 막 울음을 터뜨리면서 얘기하는 장면에서 랄프 파인즈가 이제 위로를 해주는데 위로가 되게 직설적인 대사만 놓고 보면 직설적이지만 충분히 네 맘 안다라는 식의 그 감정이 느껴지는 대사여서 맞아요. 되게 신선했거든요. 뭐 모두가 다 실패한다, 매일 실패하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일들이 존재한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는 동시에 위로도 해주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런 대사들도 되게 괜찮았었던 것 같고 제일 좋았었던 거는 그 랄프 파인즈 부인이 얘기했던 메이가 메이가 얘기했던 발굴은 과거나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일이라고 계속 얘기하지 않았느냐. 결국 후대에 그들의 뿌리를 알려주는 일이다. 후대와 선대를 잇는 일이라고 계속 말하지 않았느냐. 이 얘기를 했을 때 결국에는 이 영화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 발굴에 대한 의미를 대사로 읊어주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되게 직접적인 장면이죠. 그런 장면들도 대사로서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군데군데 대사가 좋은 장면들이 많았다라는 점이 이 영화의 되게 관전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좋았던 대사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온 나라가 전쟁 준비로 바쁜데 너네들은 왜 흙에서 din구냐. 이게 다 의미가 있어서잖아 라고 하는데 너무 연기 잘한다. 근데 연기가 너무 좋아서 더 와닿았던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그 장면에서 오히려 그 대사는 좀 별로였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면 너무 직접적이었고 너무 갑자기 그 주제를 다 고레다 히로카즈가 고마워하는 것처럼 그렇죠. 아니 그 사람도 그 그렇게 입고 하나 있었는데 왜 봐줘요. 생각나게 만들어요. 근데 저는 그 장면 자체가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그냥 이 영화 굉장히 시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미래가 과거를 구하러 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로버트는 누가 보더라도 미래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네. 우주도 그렇고. 근데 과거가 그런 과거가 갖고 있는 어떤 규칙성이나 그 세계가 갖고 있는 그 경직성 때문에 튕겨져 나와서 좌절하고 돌아간 상황에서 미래가 과거를 찾으러 온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과거를 다시 데리고 과거를 더 하고 미래가 가져가는 장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되게 숨차 그냥 걸어올 수도 있는데 로버트가 되게 숨차 있는 상태로 오게 한 것도 그런 의도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은유가 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장면 진짜 좋았어요. 그래서 그 브라운이 찾으러 간 게 아니라 로버트가 브라운을 찾으러 갔다라는 게 되게 좋게 느껴졌어요. 그러면 제 관전 포인트는 아까 근데 뭐 브루탈리스트 이야기를 할 때 잠깐 언급을 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 관전 포인트는 인물인데요. 이 인물 중에 배우의 연기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들 전체가 될 수도 있고 이 영화가 개인을 다루는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배우들은 저는 영화 부분에서는 배우 얘기보다는 내용 얘기를 더 많이 하려고 했는데 이 영화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배우들이 너무 잘했고. 근데 분명 레이프 파인즈가 완성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캐리 멀리건 한데 아니 그 캐릭터 자체가 눈에 띄는 캐릭터가 아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행위를 보여주는 게 핵심이었어요. 맞아요.
네, 캐리 멀리건 너무 잘하고요. 진짜 너무 잘해요. 진짜 미친 것 같아. 캐리 멀리건은 항상 이런 병약한 캐릭터랑 네. 진짜 잘 맞는 거 같아요. 건조한 아니 맨날 그런- 죽어. 그 쇼맨도 맨날 힘들어해요. 건강에 나오는 그 드라마 있어요. 경찰로 나오는 그래요? 드라마. 맞아. 진짜요? 콜레트럴 이펙트인가? 맞아. 거기서 좀 강하게 전직 운동 선수로 나와서 오. 아주 강하게 나옵니다. 건강하다, 거기도 되게 다행이다. 힘들어하긴 해요. 그건 이제 일이 힘들어서. 일이 너무 힘들어. 제목이 콜레트럴 이펙트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되게 배우의 연기나 무게감을 아주 잘 활용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릴리 제임스도 저는 되게 좋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릴리 제임스는 다른 작품들에서는 되게 밝고 좀 명랑한 네. 그런 캐릭터로 많이 봐왔었는데 약간 로맨틱 코미디 많이 네, 나오는. 네, 여기에서 뭔가 복합적인 그런 감정들도 잘 드러낸 것 같고 안경 네, 잘 되게 어울리더라고요. 역시 페와널. 네, 그리고 이 작품을 보면서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선하고 뭔가 무언가에 진심인 사람들이 그쵸. 모여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뭔가 저 아까 얘기하셨던. 네, 포근함을 느꼈어요. 맞아요. 다들 인성이 괜찮고요. 맞아요. 많이 나쁜 사람이 없죠. 네. 그래서 면접 보는 거 이성평가 타임인 것 같은데. 아니 그리고 또 저 릴리 제임스 캐릭터의 남편 역할로 네. 나오는 그 네, 사람도 네.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이 거기서 봤을 때는 되게 악역처럼 보였는데 네. 뭐 좀 이해가 아내를 되죠. 하대하기도 하고 네. 막 그런 뻔뻔한 그런 모습들도 있었는데 마지막에 헤어지자고 하니까 힝 하고 그냥 가잖아요. 맞아요. 황당했어 그것도 저는. 순수악은 아니에요. 네, 그것도 너무 그러니까 둘 다 웃겼고. 알고 있었던 거죠, 사실. 네. 이렇게 선한 사람들이 진심을 다해 무언가 하고 있는 그런 그 열정. 네, 열정이죠. 네, 그런 열정들을 보는 것 자체가 뭔가 좋기도 했고 저는 그 마지막 장면이 되게 좋았거든요. 네. 전쟁이 시작될 거라는 소리를 듣고 그 소리가 끝나고 그 이후의 장면이 바로 원래는 피난을 가거나 아니면 진지하게 전쟁에 대해서 좀 직접적으로 말하는 장면이 이어질 네.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보통은. 네네. 근데 그 바로 다음 장면이 발굴 현장을 보존하기 위해서 풀들을 덮어두고 그쵸, 다시 그쵸. 흙으로 네. 묻는 그런 장면으로 이어지는데 그냥 하던 일을 마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마저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이 모든 인물들이 한 행동이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네. 진심에서 나온 행동이라는 걸 뭔가 한 장면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냥 이 영화가 인물을 다루는 태도 아까 하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점들이 뭔가 보기가 좋았던 네. 것 같아요. 그 군용기가 추락해서 이제 그 그쵸. 조종사를 구하는 장면에서 네. 추락한다는 걸 알자마자 그 일하는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전속력으로 네. 막 뛰고 뭐 사람 불러오고 뭐 네네. 이렇게 해서 온 힘을 다해서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딱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발굴 작업에 임하고 그쵸, 있는지가 그 장면을 통해서 너무 잘 보인 것 같아서 그게 뻔한 장면이지만 그 마찬가지로 그 절박함과 간절함이 되게 잘 보인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 브라운이 묻혔을 때랑 똑같은 네. 장면이고 네. 되기도 하고요. 다음으로는 인상 깊었던 더 디그의 리뷰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하나씩 리뷰를 선정해 왔는데 위브님께서는 어떤 리뷰를 선정해 오셨나요? 네, 저는 왓챠피디아에서 하나만 선택한 게 아니고 2개 선택했는데 네. 하나는 별점이 낮은 거 1.5점 주신 디테일하네요. 끝내 재미는 발굴하지 못했다. 저 그거 봤어요. 저도 봤는데 너무 웃겼어요. 너무 와닿는, 너무 공감되는 리뷰였어가지고 그랬고 네이버 기준으로 10점 만점 주신 평점은 이디스는 베질에게 기회와 신뢰를, 베질은 로버트에게 꿈과 희망을, 로버트는 이디스에게 우주를 선물했다라고 하는 착하다. 그 전반전의 인물과의 관계나 어떤 이 주제적인 측면을 함축하는 리뷰인 것 같아가지고 인상 깊었습니다. 탱이님께서는 저는 오히려 단순한 리뷰를 갖고 왔는데요. 내가 바라던 영화, 삶이 느껴지는 영화가 있다. 삶에서 지속되는 것들에 대한 존경이 느껴진다. 연결되어 있음, 두고두고 보고 싶은 영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리뷰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도 되게 비슷한데요. 저도 왓챠에서 마르코님께서 써주신 리뷰인데 잔잔하게 알 수 없는 매력으로 끌어당기는 영화. 네, 맞는 것 같아요. 맞네요. 알 수 없어요. 근데 네. 매력 있어요, 되게. 끝까지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뭐 아침에 명상하면서 보고 싶다 했던 리뷰를 어. 봤는데 사랑이 새벽에 좋으니까. 보고 싶어요. 뭔가 네. 이 영화 새벽에 그러네요. 보면 잘 어울릴 것 같고 뭔가 하루를 되게 그런 힘차게 고민을 시작할 할 수 수 있을 있는 것 같은 네,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저는 트위터에서 찾았어요. 네. 왓챠 이런 데서 다 봤는데 뭔가 마음에 드는 걸 못 찾아서 그럴 수 있죠. 네, OLT님이 써주신 건데 조곤조곤 소람스럽지 않은 이야기를 가만히 전해들은 것뿐인데 가슴이 차오른다. 죽음을 더듬어 삶을 이야기하는 인류 보편과 개인의 서사가 담백하게 맞닿는다. 되게 진중하게 써주셨는데 네. 하나 생각해봤을 때 제 감상과 맞는 굉장히 말이에요. 비슷한 것 같아서 골랐고 그 독일 작가 중에 제발트라고 작가가 있는데 네. 그 사람이 기억문학 관련해서 이제 제2차 대전 이후의 이야기들을 그렇게 쓴 것이 최근에 굉장히 팬을 많이 끌어모으고 있는 작가인데 네네. 그 작가의 작품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 평이 딱 그 부분을 짚어준 것 같아서 뭐 발굴, 사진, 잔해와 어떤 소실된 것들 그리고 어차피 사라질 것인데 망각되고 싶지 않은 것들, 망각되면 안 될 것들 그럼에도 기억하는 것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되게 이 영화도 그렇고 그 작가의 책도 그렇고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 가치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게 되는 어쨌든 영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영화가 좀 어딘가에 깊게 들어가서 뭔가를 건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좀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제가 리뷰 때 많이 얘기했지만 이렇게 구체화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되게 싫어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브루탈리스트도 그렇게 평가를 했던 건데 우리 다 아는 시긴 한데 그 별에는 밤이라는 시 있잖아요. 윤동주 시인 별에는 밤 그 마지막 부분이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예다.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관련 없는 시인데 너무 다 비슷해. 있잖아요. 네. 약간 소개글로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런 문학적으로 다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맞아요. 작품 맞아요. 자체가.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영화적으로 되게 좋은 영화냐? 그러니까 완성도 있고 너무 재밌고 그 재미를 발굴한 영화냐? 그건 아니죠.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 완벽한 영화는 네, 아닌데 완벽하진 그래서 않지만 되게- 그래도 그러니까 랩 파인즈가 이거 분명히 읽었을 거 아니에요 시나리오를. 이 막부터 내가 없네? 라는 걸 봤을 텐데 왜 출연했는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도 연극을 하는 사람이고 이러니까. 네네. 그래서 그 별에는 밤이 생각나기도 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진 관련된 그런 뭔가를 하다 보니까 그 로리가 사진 찍은 부분도 진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진짜 그 장면 진짜 너무 뻔해서 토할 것 같이 뻔하잖아요. 근데 그 시퀀스 순서가 이제 마지막 거의 엔딩 씬 직전인데 엔딩 10분 전쯤인데 이제 로리가 영장을 받아서 떠나고 그 갑자기 그 다음 장면 그냥 이 영화 되게 이상해요. 말로 설명하면 그 다음 장면이 조사관들이 편결 네네. 들으면서 그 전쟁 소식을 듣죠. 뭐 저 폭격 내렸다고. 폭격인데 그 폴란드 침범했던 폭격 네. 내렸다는 그 전쟁 소식을 듣고 브라운하고 차를 타고 가면서 이디스가 사과를 하죠. 정말 미안하다고. 네. 그 다음 대사가 안 나와요. 기억나시겠지만 미친 이거 제정신이 아닌 영화예요. 그리고 갑자기 현장을 관람해. 그리고 그 필립스가 그 자랑하기 좋아하는 네. 그 필립스가 이제 막 사람들 앞에서 그 배를 설명하죠.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애프터 파티로 이어지고 그 애프터 파티에서 이디스가 공을 넘기죠. 네. 저기 그 베지 브라운 베지 브라운에게 그 베지 브라운 이름을 얘기하면서 근데 여기서 다시 그 차 안으로 돌아가요. 그 다음 맞아요. 장면이. 맞아요. 네. 그러면서 그 모든 순간의 일부다 우리가 모든 인생의 일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 다음 장면이 로리의 사진을 보여주거든요. 아 저는 이게 너무 좋았어요. 이게 이 언어의 흐름이 영화 언어의 흐름이 너무 정말 박살 그 시간 순서가 박살이 나 있는데 박살이 나 있는데 그 상태로 이쁜 거야. 약간 액션 페인팅처럼. 그러니까 약간 그래서 이게 너무 되게 특이한 영화적 경험이었어요. 이게 뭐 하는 거지? 약간 뭔 수법이지 이건?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패기가 막 울잖아요. 그러니까 그 패기한테 이제 이디스가 얘기를 하는데 이 장면이 저는 그 로버트한테 아까 위브님 말씀하신 브라운이 얘기하는 장면하고 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뭔가 그럴듯하게 좋은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제가 이거 영어 자막을 켜고 봤는데 It has moment you should seize. 그러니까 seize 우리 seize the day라는 말을 네. 많이 쓰는데 seize가 원래 그냥 잡다란 뜻이잖아요. 네. 직역하면. 그러니까 그 얘기를 건네는 게 되게 이디스가 얘기하니까 너무 와닿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딴 사람이 아니라 브라운이 얘기했기 때문에 수많이 실패한 사람이 그걸 얘기하기 때문에 진정성이 있었던 것처럼 이 부분도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그 느낌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보통 우리가 영화에서 마무리 그러니까 피날레라 그러죠. 그러니까 마무리를 할 때는 어떤 보이는 걸 준단 말이에요. 뭐 왕이 된다라든지, 뭐 성공한다든지, 무슨 악마를 무찌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어디에 성취를 하면서 끝나는데 이 영화는 감정의 성취로 끝난다라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함부로 막 발굴을 해서 막 어디서 막 상을 받고 전시를 하고 돈을 받고 막 전시해서 뭐 마이크를 잡고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장면 안 나와요. 브루탈리스트 마지막 장면 하시는 것 같은데. 의도한 거 아니에요. 진짜 의도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때서 그 장면이 그 장면 의도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뭔가 그런 세속적 가치 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감정으로 끝났다라는 거. 그래서 그게 되게 다시 볼 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말씀해주신 막 장면 그러니까 막 여러 시간이 막 넘나들면서 나왔던 그 시퀀스가 따라가기 어렵지 않았어요. 그렇죠. 뭐 그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메멘토나 이런 영화들이 좀 달랐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게 감정선을 쭉 이어가는데 다른 시공간에 있는 그 대화를 끌어왔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 영화 가지고 있는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오늘 녹음은 브루탈리스트와 메멘토와 함께하네요. 시네마 같네요. 네. 넘어가시죠. 네. 지금까지 배우와 영화 리뷰까지 모두 살펴보았는데요. 이 영화의 포스터를 내가 다시 만들어 본다면 어떻게 만들고 싶은지 이야기를 해볼까요? 일단 저부터 얘기를 하자면 내가 만약에 갖고 싶은 포스터가 뭘까? 그 굿즈로 나온다면. 네, 굿즈로 나온다면 일단 좀 깔끔한 포스터였으면 좋겠어요. 영화랑 잘 맞는. 글자 두께도 뭔가 얇아야 될 것 같은 그런. 글자 두께까지. 네. 거의 디자인을 하실 것 네. 같은데요. 뭔가 이 영화가 발굴이라는 행위 자체에 집중해 있다 보니까 사람 없는 발굴 현장을 하늘 높이 뭔가 와이드하게 수직으로 담고 옆에 더 디그라는 그 제목을 넣었으면 좋겠다. 좋다. 네. 저도 그 포스터 받을래요. 괜찮은데? 네. 인물들도 당연히 너무 좋고 중요하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발굴이라는 행위가 과거와 미래를 잇는 현재의 무언가라는 걸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서 네, 이 행위가 담긴 포스터를 만들어 봤습니다. 머릿속으로. 실제로는 안 하고. 네. 네. 저는 그 좋았던 장면 중에 배가 이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서 땅을 파고 이제 이게 배라는 걸 알게 된 날 밤에 해가 질 무렵에 세 명이죠. 로버트랑 브라운이랑 프리티 세 명이서 이렇게 둔덕 위에 이렇게 서서 이 배가 누구의 것일지 이 안에 도대체 뭐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약간 상상하듯이 그러니까 이제 막 발견했으니까 얼마나 마음에 들떠요. 근데 그게 해질 무렵에 그 풍경하고 너무 잘 어우러지면서 그 각자의 그 두근거림과 어떤 그 반짝거리는 눈빛이 너무 잘 눈에 들어오는 장면이어서 그리고 그때부터 영화가 되게 재밌기도 했고 저는 그래서 그 장면이 되게 마음에 들었고 마지막 장면에서도 그 둔덕이나 뭐 둘이 누워서 얘기하는 장면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어서 맞아요. 근데 너무 그 맨 마지막 장면은 너무 뒷장면이고 그래서 안 될 것 같고 이제 앞쪽에 그러네요. 네, 이제 배가 조금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 장면을 잡아서 마찬가지로 좀 심플하게 이렇게 더 디그만 써 있는 그런 포스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두 번 비슷한 장면이 나왔던 장면을 꼽아봤는데 그 발굴을 위해서 이렇게 길을 일자로 쭉 파놓은 장면을 부감으로 위에서 찍으면서 맞아요. 거기에 캐리 멀리건이 걸어가는 장면이 무덤 앞에서도 있었고 맞아요. 그 둔덕 앞에서도 있었잖아요. 그 둔덕 앞에 있는 장면을 저는 포스트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제가 다 찾아본 건 아니지만 그 넷플릭스 썸네일처럼 보이는 포스터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뭔가 평원에서 캐리 멀리건이 서 있는 장면. 근데 그 포스터에서는 뭔가 더 디그라는 제목을 함축하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파는 행위에 대한 의미나던가 이런 것들 유추해 볼 수 있는 포스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이런 장면을 생각해봤습니다. 그 포스터에도 랄프 파인즈가 뒤에 있지 않아요? 근데 약간 실루엣처럼 뿌옇게 나와. 누군지도 모르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떡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약간 그런 포스터도 있잖아요. 영화에는 없는 장면 나오는 포스터처럼. 그러니까 여기서 단체 사진이 없거든요. 브루탈리스트. 인터미션. 그러네. 맞아요. 그런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런 그 로리가 찍은 것 같은 단체 사진처럼. 근데 그게 막 다 서 있고 이런 사진은 아니라 그냥 작업하고 있는데 로리가 장난스럽게 왜 그 중간에 그 장면 나오잖아요. 이디스가 나만 빼고 찍어 하니까 바로 찍잖아요. 그런 것처럼 로리가 찍은 것 같은 그냥 작업하고 있는데 사람들한테 불러서 사람들이 이렇게 딱 돌아보는데 찍힌 것 같은 사진 갖고 싶다. 네,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그 저기 별다방으로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한 사람의 영화가 아닌 것 같아서 네. 네, 그렇게 네. 나오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별다방이었죠. 네, 다시 돌아가서 네. 레이프 파인즈를 하나의 해시태그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태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어려웠는데 네. 풀로 정하고 싶어요. 풀? 네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정했냐면 레이프 파인즈의 그 콘클라베도 그랬고 이번 작품도 보면서 뭐가 느껴졌냐면 그 물이 갖고 있는 속성이랑 흙이 갖고 있는 속성을 같이 갖고 있는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그 흙이라는 게 갖고 있는 그 특유의 안정감 있잖아요. 그 튼튼할 것 같은 그 느낌이랑 그 물이 갖고 있는 그 유연함이 네. 같이 있는 배우인 것 같아요. 그럼 이 두 개를 먹고 자라는 애가 누굴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풀일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제가 또 풀을 한 이유는 약간 풀이라는 게 항상 숲이나 들판에서 꼭 있어야 하는 존재지만 우리가 그 존재를 주목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슬픈데요? 말을 하니까 좀 이상해지는 것 같긴 한데. 맞아 이거 지금. 근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뭔가 쫙 깔려 있는 느낌, 그 배우 자체가 그 작품 안에. 맞네요. 그래서 그 부다페스트 호텔을 할 때도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도 되게 배우가 많이 나오고 유명한 배우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항상 그 호텔 주인장한테 돌아갔다가 다시 나가는 시기니까 거기서도 그랬고 다른 작품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뭔가 그런 풀 같은 느낌, 식물 같은 느낌이 좀 있는 그런 느낌의 배우인 것 같아서 그 푸르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 있어서 풀이라는 해시태그를 정하고 싶습니다. 하라님은요? 저는 숨소리와 뒷모습이 믿음직한 배우로 정해봤는데요. 콘클라베에서 가장 좀 연기적으로 저한테 다가왔던 건 그 숨소리였어요. 맞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도 숨소리가 되게 잘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콘클라베를 보고 나서라서 그런지 되게 믿음직한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의 어떤 그 우직한 캐릭터이기도 하고 둘 다. 그리고 뭔가 어떤 장인 정신을 가지고 이제 어떤 프로페셔널함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데 그게 배우 본인의 색깔이기도 하고 그쵸. 연기 방식이 또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그 캐릭터를 굉장히 잘 이해하고 그걸 컨트롤하면서 연기한다는 느낌이 숨소리를 통해서 전해져서 그랬고 그리고 뒷모습은 이게 콘클라베랑 또 비교를 하자면 두 인물이 되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추기경은 굉장히 정적인 인물이고 발굴을 하는 작업은 막 흑투성이에요. 옷도 막 해진 거 입고 막 이러잖아요. 네네, 몸을 많이 쓰는 직업이니까. 그래서 연기 대사 톤뿐만 아니라 몸을 쓰는 방식, 몸을 이렇게 그냥 앞에서 뒤로 돌리는 어떤 휙 돌리는 그런 거 한 장면이라도 템포가 아예 다른 거예요. 그게 눈에 너무 잘 보여서 맞아요. 뒷모습만으로도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가 굉장히 잘 보이는 연기여서 네,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그 숨소리와 뒷모습이 대사도 좋고 다 표정도 좋고 다 좋지만 그 두 가지가 가장 저는 인상 깊은 배우예요. 이분님. 저는 존재감이 무기인 배우라고 생각하는데요. 태희님 말씀하신 어떤 그 풀에 대한 비유도 그러했지만 저는 이 배우가 영화에 나왔을 때 뭐 설령 그게 저 브래들리 쿠퍼 아니야? 라는 식으로 진짜 너무하시네. 그거를 못 알아차릴 수는 있지만 그 영화 안에서는 되게 반짝반짝거리는 그 무게감이 되게 어마어마한 배우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런 측면이 이 사람이 연극 베이스이기 때문에 표정을 쓰는 거라던가 아니면 대사를 치는 저는 억양이 되게 두드러지는 배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뭐 케이트 블란쳇도 마찬가지고 특유의 발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도 하지만 특히나 이 랄프 파인츠가 구사한 언어를 듣고 있으면 그냥 되게 인상적이다라는 것들이 거기에 주목이 확 끌리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뭔가 이런 집념을 형상화를 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그 볼드모트 같은 경우에는 뱀을 형상화하는 그런 느낌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자기 어떤 인간의 측면이 아니라 지금 연기로서 보여주고자 하는 그 부분을 존재감을 같이 더해서 실어준다라는 측면이 이 배우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저의 해시태그는 좀 뻔하긴 한데 천의 얼굴을 가진 배우. 네, 근데 이 배우한테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키워드를 써야 될 것 같아서 네 그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면 저희의 해시태그를 다 합쳐보자면 오늘 역대급으로 이상한데요? 네. 자 천의 얼굴을 가진 존재감이 무기인 숨소리와 뒷모습이 믿음직스런 풀 배우입니다. 확 튀는데? 믿음직한 풀 이렇게 되네. 믿음직한 풀입니다. 아니 근데 뭐 어울려요. 네. 좋네요. 네. 마무리가 이렇게 마음에 들어 하실까요? 네. 아니요. 어차피 전달 안 되니까 저희 마음대로 하시죠. 한글로 했으니까 우리가. 네.
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레이프 파인즈 배우의 영화 더 디그를 다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또 다른 별들의 영화로 다시 방문하러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별다방에서의 수다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